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문의가 폭주했는데 이르면 내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상담센터로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 정부보다 한 달 앞서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자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보험료를 이제 다른 분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네는 이제 다른 세대로 분리돼가지고 이제 보험료는 영원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네는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접수 시작 2시간 만에 온라인 신청 건수만 1000여 건. 상담원은 14명밖에 없어 전화는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오부제 신청 안내가 하루 전날에 발표됐고 접수 홈페이지가 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색되지 않으면서 문의는 더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전화가 끊임없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 받아서 전화 드리겠다고 해서 메모를 한 경우도 전화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쉴 새 없이 전화가 계속 오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신청자 가운데 심사가 마무리된 순서대로 이르면 내일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나 행복드림 포털을 통해 24시간 이뤄지며 고령이나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로 요청하면 방문 신청도 이뤄집니다. 임금 근로자라도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는 지원 가능하고 1인 가구 2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의료보험료가 좀 과다하게 나왔다. 그런 거는 이제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최대 5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 제주도는 다음 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오부제로 신청을 받고 다음 달 22일까지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진 논의에 의회를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오늘 임시회 개회사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코로나19 추경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제안했지만 원희룡 도정이 사전 협의 없이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과 각종 동의안과 조례 심사를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들이 온라인 개학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는데요. 사실상 학부모 개학이 될 거라는 우려는 현실화됐고 학교 돌봄교실의 교사들은 접속 장애에 학부모 민원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가연이가 수업을 받기 위해 거실 TV 앞에 앉았습니다. 집에서 EBS 방송을 통해 수업을 듣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친구들도 없이 수업을 듣는 것이 금세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TV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하는 게 더 재밌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직 집중력이 떨어지는 저학년인데다 출석 체크나 과제 제출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 엄마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제 같은 것도 이제 혼자 하기는 좀 버겁고 옆에서 엄마가 어떤 식으로 뭐 반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든지 해서 애 교육할 때 수업 들어갈 때 같이 봐줘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낮 시간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는 긴급 돌봄 교실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담임 교사가 아이들의 원격 수업을 도왔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속출했고 금요일에 다 점검이 다 됐는데 오늘은 안 되네. 진짜 잘 되는 길인데 지금 그것이 버릇돼서 안 되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지는 저학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데다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까지 응대해야 해 교사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함께 긴급 돌봄을 신청한 학생은 전체 대상 학생의 15% 정도인 4,500여 명. 담임과 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할 추가 교원이 투입되기도 했지만 일부 학교에 그쳤습니다. 이 원격 수업과 돌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교사들에게 긴급 돌봄의 업무도 함께 지금 주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교육 현장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당장 부모의 도움 없이는 원격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계획된 학생 축제를 전면 취소합니다. 취소된 축제는 제주 과학축전과 제주 수학축전, 제주 책축제, 제주 진로직업 박람회 등으로 학생 건강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는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제 취소로 절감되는 비용은 코로나19에 대비한 학교 방역과 학생 지원 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선거 기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들을 듣는 시간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서귀포시 선거구 위송곤 당선인을 김항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번 선거 운동 하시면서 당선을 좀 확신했던 순간과 또 좀 위기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인사를 다니면서 만났는데 다 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정이라든가 성산 쪽에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전화를 쭉 받았는데 그때가 지금 이렇게 앞서고 있긴 하지만 상대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개발들이 제대로 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풀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저는 이제 공약으로 헬스케어 타운인 경우는 그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유치해서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헬스케어 타운을 그냥 이제 부동산 분양하는 이런 개발이 아니라 실제 제주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약, 바이오의 이제 그 기업들 유치하고 도민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일이 올해 안에 좀 마무리 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제 갈등이 5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이제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이 기한은 서로가 좀 합의를 좀 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이제 상임위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원했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제주에 이제 가장 필요한 상임위가 1차 산업이 많기 때문에 농해 수위가 필요할 거고 저는 1차 산업 부분에 좀 일을 하고 싶은 내심은 갖고 있지만 이제 전략적 판단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서귀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 안에서 저에게 주신 많은 의견들, 많은 질책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치에 반영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서귀포, 더 큰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아직도 장애의 문제를 복지적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 실질적인 변화의 속도는 더딘 것이 사실인데요. 장애인의 눈에서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며 활약하고 있는 도의원들을 소개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사로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섭니다. 계단으로 돼 있던 출입구가 경사로로 바뀌면서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이용에 제한이 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뤄진 변화로 장애인의 눈으로 정책 발굴에 애쓰고 있는 김경미 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나가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입다 보니까 그 동선을 좀 파악을 하고 여기 좀 화장실이 없더라. 그러게 되면 음료를 좀 자제하고.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특수학교는 오랜 수건을 잃었습니다. 실습 공간이 부족해 자립을 위한 취업 과목을 운영하기 어려웠는데 오랫동안 장애 아동에 관심을 가져온 도의원의 활약으로 추가 부지를 확보하면서 취업을 위한 실습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특수교육 전공을 했고 장애 아동들을 봐왔던 입장에서 보면 특수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부모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혼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도 오랜 세월 장애 문제 해결에 나서온 장애인 의원의 세심한 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집에 현관 앞에서 제 세상을 졌어요. 이건 내 기준으로는요, 이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옆에서 살짝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그렇게 죽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의회에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입성한 것은 지난 10대 때가 처음. 이번 11대 의회에는 모두 5명의 의원이 활약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의 장애인 정책 발언 수도 지난 한 해만 330여 건으로 100건 남짓하던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의 한 골프장에 살고 있는 고니들이 황당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대기업 측은 자신들의 목장에서 날아간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골프장 측은 거절하는 바람에 DNA 검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골프장 안 연못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커다랗고 하얀 새. 날개 길이 3m, 몸무게 12kg으로 고니류 중에는 가장 큰 우름고니입니다. 미국 알래스카가 원산지인 고니들이 4년 전부터 제주 서귀포의 한 골프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한 마리씩 날아오더니 최근에는 4마리까지 불어나 골프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별장이 있는 제동 목장 관계자들이 경찰관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0여 년 전 수입해서 키워온 고니 가운데 일부가 골프장으로 날아갔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한 마리가 놀러 나갔다가 또 자기 저희 형제들도 데리고 갔다가 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안전하게 키우는 게 더 낫다 해서 지난번에 데리러 갔던 거죠. 하지만 골프장 측은 고니들이 스스로 날아와 먹이까지 주면서 돌봐줬을 뿐이라며 고니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니가 좀 자유롭게 이동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도 들고 그래서 고니들이 좀 소유권 지정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거 아니냐. 이 고니들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이 각별히 아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고니의 DNA 검사라도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21살 김모 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게임 머니와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저축을 지원하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주겠다고 속여 8명으로부터 1,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2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증가했습니다.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일시 휴직자 비율도 6.8%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 늘었습니다. 한편 경기 불황이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임시 근로자는 지난달 5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6천 명 감소했고 일용 근로자도 2만 4천 명으로 2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음 달 가정의 달 기념 행사가 잇따라 취소됩니다. 제주시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예정됐던 5월 5일 제98회 어린이날 해피 아이사랑 대축제 행사와
8일 제48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18일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 유공자와 어버이날 효행자 등에 대한 표창은 별도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인력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인력 200명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농가 신청을 받아 고령 농가, 여성 농가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일반 농가는 인력을 연결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5월 말까지 군 장병들을 마늘 수확 작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안가 정화 활동을 벌일 청정 바다지킴이 170명이 배치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170명을 채용해 도내 읍면동별로 모든 해안에 배치했으며 8개월 동안 정화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청정바다 지킴이는 지난 2017년부터 배치돼 최근 3년 동안 해양 쓰레기 12,000톤을 수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